안녕하세요. 럭스 부동산의 김 사장이고요. 오늘은 제가 요 며칠 기간 동안에 이제 인터넷 뉴스나 뭐 다른 매체들에 보니까 뭐 빌라 전세 사기, 뭐 오피스텔 전세 사기 뭐 등등 해가지고요.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그냥 뭐 해결책은 아니고요. 뭐 사실상 해결책도 없는 것 같아요. 해결책은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요즘에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인터넷 매체들을 보면 요즘에 가장 조금 이슈가 되는 게 뭐 빌라왕, 건축왕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. 빌라왕 같은 경우는 뭐 빌라왕인 사람이 뭐 1,000몇백 채를 가졌었는데 임대인이죠. 아마 뭐 바지 사장 같은데 임대인이 빌라가 뭐 1,000몇백 채니까 세입자도 1,000몇백 명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세금을 다 받고 나중에 전세 만기가 뭐 도래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.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허그 있잖아요. 임대 반환보증보험을 든 사람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돌아가셨죠. 그러니까 임대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마저도 안 돼요. 이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사실상 빌라왕이나 건축왕이나 사실상 비슷합니다. 뭐 개념은 비슷하고요. 뭐 그 건축왕은 자기가 직접 지어가지고 중간에 뭐 그런 브로커들을 통해서 세입자를 먼저 받았다는 얘기인데,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사기들이 뭐 이렇게 만연하게 됐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리고 일단은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사기, 뭐 전세 사기, 오피스텔 사기 이렇게 사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빌라왕들이나 건축왕 같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다음에 기망을 의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전세금을 반환할 변제할 능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좀 속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기라는 표현을 쓰고요. 우리가 흔하게 내 주변에 있는 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거나 뭐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뭐 전세를 놓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본의 아니게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세 사기라고 보긴 어려워요. 왜냐면 뭐 그분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애초부터 하셨던 분들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너무 막 전세 사기가 요즘에 단어가 너무 조금 만연하게 돼가지고요.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도 좀 전세 사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려 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냐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담당 변호사님하고도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었는데,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. 시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전세가 자체를 모릅니다.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빌라 만약에 그 빌라의 적정한 매매가가 3억이면 누가 그 빌라의 전세 금액으로 3억이 들어오겠습니까? 일단 저보다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불안하잖아요.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게. 근데 대부분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오면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적정 가격을 몰라요.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뭐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양한 지표들이 우리가 알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많잖아요. 일반적인 아파트들이나 그런 것들은 주변 시세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다 알고 있는데, 빌라나 오피스텔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? 조금 그런 것들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해당 빌라나 오피스텔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만 믿고, 그 다음에 일단 저부터도 그렇지만 일단 공인중개사가 뭐 이 집은 안전하다라는 말을 믿고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
이게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뭐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임대인의 이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된 사실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고는 하더라고요.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어요. 국세기본법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해당 그 임대인 있죠?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. 근데 사실상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는데 자기의 그런 체납 사실의 열람을 동의해 줄 리가 없죠. 일단 저부터도 안 해줄 거예요.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런 규정은 있지만 의미가 없는 규정이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그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쓴 임차인은 잔금을 치르시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, 근데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까요? 이거에 있어서 이거는 해결이 되겠죠. 뭐 당해세라고 하잖아요. 당해세 같은 경우 나중에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갔었을 때 임대인의 그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가져가는 걸 우리가 당해세라고 얘기하는데,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조금 뭐 보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됩니다. 왜냐면 전세라는 거는 일종의 레버리지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임대인을 그 집주인이라고 얘기할게요. 집주인이 우리가 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. 전세금을 안고 자기는 만약에 집 금액이 뭐 빌라 금액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5천이면 내 돈 5천만 원만 가지고 그 빌라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. 근데 원래는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얻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이 빌라 가격이 뛰게 되면, 오피스텔 가격이 뛰게 되면 임대인이 그 모든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 빌라나 오피스텔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그 손실도 로스 나는 부분도 임대인이 가져가야 되는데, 지금은 원래는 그게 맞는 건데 임대인분이 배를 째시죠.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, 또는 지금 임차인분이 만기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인분한테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그러시죠.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고 지금 현재 빌라나 오피스텔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의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.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준다. 이게 지금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런 문제잖아요. 근데 사실상 그래요. 이게 우리가 빌라왕이나 건축왕 같은 이런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요즘에 이런 뭐 장관님까지 나서가지고 뭐 해결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되지, 사실상 그런 피해자분들보다 일반적으로 이게 아름아름 피해자들이 제 생각에는 수백 배 많을 거예요. 뭐 수백 배가 뭘까요? 아마 수천 배가 더 많겠죠. 이슈가 안 될 뿐이지, 오히려 빌라왕이나 건축왕 같은 그런 거에 당하신 분들은 오히려, 표현 좀 죄송합니다,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으신 거예요. 왜냐면 이슈가 되잖아요, 이게.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한 채, 두 채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전세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슈조차 안 됩니다. 이슈조차 안 되기 때문에 뭐 받을 길이 없어요. 사실 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신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사실상 집주인이 주시거나 경매를 넘어가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,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아파트도 경매를 넘어갔었을 때 뭐 많이 감정가가 낮아지는데 빌라는 오죽하겠습니까? 아마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될 거예요. 그나마 그것도 경매가 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로 지금 그래요. 그러면
해결 방법은 일단은 뭐 사실상 없고요. 왜냐면 이거는 개인 대 개인 간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라는 거에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해준 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고요.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데는 뭐 요즘에는 아파트들도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냐? 또 그건 아니고요. 조금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. 일단은 임대인이 딱 나왔는데 뭐 계약을 할 당시나 아니면은 뭐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임대인이 뭐 법인이거나 아니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임대인들 분 중에 특히 나이가 극히 어리신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각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도 있고 뭐 약간 좀 그런 비슷한 공통점이 있거든요. 그런 집들은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요. 다른 일반적인 집보다 조금 높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조금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임대인분이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요즘에 전세 그 전세는 아니고요.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.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인 분들은 그나마 조금 안전하고요.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보험에 우리가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은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뭐 받을 수는 있고요. 그리고 그게 아닌 분들은 뭐 조금 본인이 알아서 조금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부동산 우리 저 같은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거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조금 안 좋은 뉴스에 많이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. 뭐 거의 대다수 저 같은 공인중개사는 양심적으로 하거든요. 그리고 임대인이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이상하면 바로 압니다.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직거래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뭐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어차피 그 수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요즘 많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꼭 거래하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요즘에 뭐 제 지인분들 중에도 있어요. 그렇게 조금 이런 상황에 처해신 분들이. 그래서 아무쪼록 잘 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 이게 해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최대한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다 피 같은 우리 돈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분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가진 전부일 수도 있어요. 하기 때문에 꼭 잘 피해 받으신 분들은 잘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럭스부동산의 김 사장이었고요. 예, 감사합니다.